2020년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번 분석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아는 자격증이 아닌 특정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의외의 자격증 7가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통 자격증을 생각하면 인기 순위를 먼저 찾아보게 되죠. 하지만 인기가 높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모두 가는 길 대신 나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경로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 기본 개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기능사와 기사의 차이점입니다. 기능사는 학력이나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반면 기사는 관련 분야의 경력이나 학위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첫걸음입니다.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현장 특화 자격 3가지, 다음으로 전문 장비 정비 자격 2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자원관리 자격 2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비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3가지 자격증은 일반적인 사무 환경이 아닌 매우 특수한 현장에서 그 가치가 발휘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자격증은 잠수기능사입니다. 이 자격증이 1위로 선정된 이유는 다른 기술직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작업 환경, 바로 그 하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격증의 핵심은 현장이 물속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건설이나 기술 현장이 아닌 수중에서 모든 직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자격증의 희소성과 가치를 만듭니다. 주요 직무는 보시는 것처럼 수중 구조물을 검사하고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주로 해양 초목이나 항만 관련 기업에서 활동하게 되죠. 기능사 등급이라 응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것, 이것이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 상승률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2위는 천장 크레인 운전 기능사입니다. 흔히 접하는 지게차처럼 범용성이 넓은 장비가 아니라 특정 대형 산업 현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의 가치는 제철소나 조선소, 대형 제조 공장 같은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해당 현장에서는 천장 크레인이 멈추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사 종목이므로 별도의 응시 자격은 없으며 특정 산업군 내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실무형 자격증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독특합니다. 바로 버섯종균 기능사인데요. 일반적인 공업 계열 기능사와는 성격이 다른 농업 및 바이오 기술 분야의 전문 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업무는 버섯 재배의 시작점인 종균을 배양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버섯 재배 농장이나 관련 농업회사법인이 주요 취업처가 되고요. 비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연봉은 전문 농업 분야의 진입점으로서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그룹입니다. 여기서는 보다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특정 장비의 정비 자격증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궤도 장비 정비기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사급 자격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응시 자격을 먼저 충족해야 도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주로 방위산업과 관련된 특수 장비를 다루게 됩니다. 그럼 비전공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관련 분야에서 4년의 실무 경력을 쌓거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의 경력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방위산업체나 군 관련 협력업체가 주요 취업처이며 분야가 특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위는 항공기 제체 정비 기능사입니다. 일반 차량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항공 분야의 자격증입니다. 등급은 기능사라 누구나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취업은 항공사나 항공정비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항공산업 자체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경력이 쌓임에 따라 안정적인 직업 경로와 연봉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룹입니다. 특정 산업자원의 가공과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증명하는 자격증 2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6위는 임산 가공기사입니다. 목재를 포함한 임산물을 기술적으로 가공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다루는 기사급 자격증입니다. 이 역시 기사 등급이므로 응시 자격부터 설계를 해야 합니다. 현장 경력을 쌓거나 관련 기능사를 먼저 취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주로 목재 가공이나 제지 회사에서 품질 및 생산관리 전문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마지막 7위는 화약류 관리기사입니다. 이름만으로도 그 전문성과 책임의 무게가 느껴지는 자격이죠. 발파나 해체가 필요한 건설 및 토목 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발파 전문업체, 구조물 해체업체, 광산 등이 주요 활동 무대입니다.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능력이 요구되므로 책임이 무겁지만 그만큼 높은 연봉 수준으로 보상받는 고부가가치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 등급이므로 관련 경력이나 하위 자격 연계를 통해 응시 자격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7가지 자격증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여러분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각 자격증의 등급, 특화 분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전공자의 현실적인 접근 경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잠수는 수중, 크레인은 공장, 궤도 장비는 방위산업처럼 각 자격증의 명확한 영역이 보입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현재 조건과 미래 목표에 어떤 자격증이 가장 전략적인 선택일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차례입니다. 성공적인 전략은 이 세 단계로 완성됩니다. 첫째,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어디서 일할 것인가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그 목표에 필요한 응시 자격과 경력 요건을 현실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자격증을 최종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어떤 자격증이 좋은가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열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7가지 의외의 기회 중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줄 전략적인 열쇠는 과연 무엇입니까?